안녕하세요. 학습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학습전략 코디네이터 박상학 연구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경제 패러다임으로 특징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기존의 암기나 주입식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워넣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창조된 자신의 지식이라는 점이 다르죠. 이제 우리 사회는 고학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두뇌를 원합니다. 이제 지식의 콘텐츠도 변했고 지식을 얻는 방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읽기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기반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전체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이 5가지 공통 특징을 다음과 같이 뽑았더군요. 먼저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학원이나 과외보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 네 번째, 공부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 다섯 번째, 문학작품 읽기와 신문 읽기를 즐긴다. 자, 이런 친구들 모습에 상상이 가시죠? 항상 얼굴 가득한 은은한 미소가 보름달처럼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히 공부의 노예가 아닌 공부를 즐기는 친구들이겠죠.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한 가지 연구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한 미국 버클리 대학 심리학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600명에 대한 연구의 결과, 그 연구 결과는 우리 자녀의 성공을 갈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은 첫째,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살아있는 감성이 있다. 셋째, 창의적 사고. 넷째, 정직한 성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독서력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의 공통점은 모두 독서와 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독서력은 물론이고 나머지 4가지 요소도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독서의 교육적 효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활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읽기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잘 형성된 읽기 습관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짊어져야 할 학습 부와, 즉 학습량을 가볍게 덜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의 기초 체력은 바로 읽기 활동이라는 체력 단련을 통해서 학습 기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자, 읽기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즉 읽기 기술은 학습 기술의 하위 요소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또한 일단 학습하고 나면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학습 과정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지적 영역의 학습 기술로 읽기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기란 활자화된 상징을 해독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쇄된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저자에 의해서 기호로 인쇄된 텍스트의 의미 요소들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고도의 인지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한 문자 언어를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요약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읽기란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독자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인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읽기 과정 기술에서 효과적인 자가 질문법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읽기 전 단계, 책을 읽는 중간 단계, 또 책을 읽고 난 후의 단계에서 각각 자가 질문법을 가지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과정에서 효과적인 바로 자가 질문 방법입니다. 먼저 읽기 시작 단계에서는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의 산만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을 탐색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읽기를 위한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교과학습이나 어린 자녀의 경우처럼 협력, 즉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가능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혼자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읽기 장소와 시간은 가능한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에 도움이 된다면 낮은 볼륨의 바로크 클래식 배경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 배경 음악이 있을 경우에 잠령을 예방해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읽기 전 단계로 들어가서 먼저 내가 읽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개념들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료들을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는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읽기 중 단계에서는 먼저 앞선 과정에서 중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이 단락의 중심 내용과 이전의 것은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저자가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 없는가, 이 단락의 아이디어는 이전 단락을 보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반복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모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즉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은 후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요점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읽기 방법으로서 소위 이미 공인이 된 SQ3라는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읽기 방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략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위 SQ3R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에게 전쟁 중에 독서 속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빈슨 박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C를 하나 더 추가해서 CSQ3R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단계입니다. C는 Change Perspective입니다. 즉 시각 바꿔 읽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독자의 시각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시각에서 읽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각에서 교재를 보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 책의 저자라면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또 만일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시각으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태도로 갖게 되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책 내용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고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S, 서베이입니다. 흔히 훑어보기 단계라고 하죠. 이 단계는 책을 자세히 읽어나가기 전에 책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기 전에 산의 조감들을 통해서 오르고자 하는 전체 산의 모습, 윤곽을 하나로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훑어보기의 방법으로는 먼저 공부할 내용을 읽기 전에 글의 서문, 즉 머릿말과 차례, 목차를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차례를 읽습니다. 목차를 보면 책의 전체적인 짜임새, 즉 전개 순서를 알 수 있죠. 다음 단계로 책을 쭉 훑어보면서 큰 제목, 작은 제목을 살펴봅니다. 제목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소제목은 그 단원의 바로 핵심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더한다면 책을 훑어보면서 단원 요약, 도표,
굵은 글씨들을 살펴봅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즉 숲을 보고 나무를 살피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Q 단계입니다. Question, 질문하기죠. 즉 책을 읽기 전에 이 단계에서는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책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칼슨 박사는 어려운 개념의 핵심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호기심을 유발해서 공부를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읽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건 뭘까?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제목 등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서 의문형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본격적인 읽기 단계입니다. 리드입니다. 읽기 질문을 생성해서 바로 호기심을 가졌다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읽어나갑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죠. 이 과정은 능동적인 검색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중심 개념, 핵심 내용 등의 별도의 표식을 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보다 깊이 있는 읽기 방법으로는 각 단락의 요약을 여백에 짧게 메모하면서 읽는다면 더욱 깊이 있는 글읽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R2, 리사이트입니다. 암송하기죠.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잊어버리기는 쉽습니다. 암송하기는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반복하여 암송하는 동안 뇌가 활성화되어 기억량이 증가하고 주의 집중이 높아집니다.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책을 읽은 뒤에 책을 덮고 읽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암기를 위해서는 읽은 내용을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요약 노트나 내용 조직화 노트, 개념 노트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 자료 암기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마지막 단계로 리뷰입니다. 재검토하기죠. 재검토하기는 공부했던 내용을 되살려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단계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훑어보기를 했다면 읽고 나서도 훑어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검토하기는 학습 내용을 재정리하고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완전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 정상에 올랐다면 올라왔던 그 길을 다시 내려다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읽고 정리하는 것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책 읽기를 통해서, 세상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읽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